안녕하세요. 여성기업 평화바람 대표 변준희입니다. 제4차 로잔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에 오신 분들과 프리로잔 컨설테이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분단된 한반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한반도에서 평화와 관련된 일을 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작가로서 평화를 주제로 한 창작과 집필 활동도 하지만 주로는 국내에서 학생과 시민을 상대로 평화 통일 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한반도의 전쟁과 분단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평화의 출발점이 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화해와 평화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긴 중요한 선교의 사명입니다. 남북 간 분단과 전쟁을 극복하고 평화를 실현하는 일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 간의 주도적 노력도 필요하지만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세계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한반도의 긴장도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세계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영상에서는 DMZ 순례에서 우리가 방문하는 장소와 방문하지 않지만 중요한 장소에 대해 안내할 것입니다. 현장 곳곳을 살펴보며 분단의 아픔과 평화의 희망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남북 화해와 평화를 위한 일에 한국과 세계 교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연대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분단선이라는 말은 현실을 왜곡할 수도 있습니다. 분단 벨트가 더 사실에 가깝습니다. DMZ는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휴전선이라고 불리는 군사분계선은 철책이나 벽이 아니라 1292개의 표지판으로 세워 표시했습니다.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측으로 약 2km 지점의 남방한계선을, 북측으로 같은 거리의 북방한계선을 설정하여 그 공간에서는 무기와 군사시설을 들이지 않기로 합의한 영역입니다. 적대적 경계는 남북으로 더욱 확장된 군사지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경계선인 민간인 통제선이 그어졌고 우리가 군사분계선에 접근하려면 먼저 민간인 통제선을 통과해야 합니다. 통일대교는 민간인 통제선을 넘어가기 위한 검문이 행해지는 경계입니다. 이 한반도의 분단 벨트는 지난 72년간 남북 간, 북미 간 관계에 따라 그 긴장이 느슨해지거나 엄격해지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평화를 위해 힘써온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노력이 이 분단 벨트를 부드럽게 변화시키기도 했습니다. 분단 벨트에 얽힌 역사도 함께 보여주려 합니다. 분단선이 부드러워지는 것이 평화의 진전이고 사라지는 것이 그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분단은 히틀러가 일으킨 전쟁 범죄의 대가였습니다. 독일이 또다시 전쟁을 일으키지 않게 하려면 분단을 통해 나라의 힘을 약화시켜야 했으니까요. 그러나 한반도의 분단은 이와 달랐습니다. 독일과 함께 세계대전을 일으킨 일본이 아닌 한반도가 강제로 분할되었던 것입니다. 유라시아 대륙으로 이어지는 한반도를 일본이 탐냈듯이 미국과 소련도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위치에 있는 한반도를 어느 한편에 양보할 수 없었고 38선을 중심으로 분할 점령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모스크바 3상 회의를 통해 신탁통치 결정이 알려지고 신문에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가 실리면서 신탁통치를 찬성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으로 국민의 분열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미국은 한반도에 친미 정부가 세워지기 원했고 소련은 친소 정부가 세워지기 원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의 정부를 세우려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고 남한에는 친미 성향의 이승만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북한에는 친소 성향의 김일성을 중심으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세워졌습니다.
한반도에서 벌어진 이 전쟁은 국제전으로 확대되었고 세계의 평화를 위협했습니다. 당시 전 세계의 많은 나라가 연합하여 한국을 도왔습니다. 병력 지원, 의료 지원, 물자 지원과 전후 복구 지원까지 총 60여 개국이 대한민국을 지원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깨졌을 때 세계의 평화는 위협받았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의 평화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한국전쟁에 관한 여러 백과사전에는 이 분쟁에 참여한 나라들이 도합 400만 명의 사상자를 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중 최소 200만 명은 민간인이었는데 이러한 민간인 사상자의 비율은 제2차 세계대전이나 베트남 전쟁보다도 더 높은 수치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도 질환으로 인한 피해는 계속되었습니다. 질환 사망자는 548명, 부상자는 623명이며 불발탄 사망자는 1996명, 부상자는 3261명입니다. 이 사고들의 대부분은 DMZ와 윈통선 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DMZ 내에서 가장 주목받는 장소는 판문점입니다. 판문점은 한국 전쟁의 정전 협상이 진행된 곳으로 남북한 모두 주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판문점 내부의 회담장은 군사 분계선 상에 놓여 있습니다. 그 선을 표현하는 경계석은 폭 50cm, 높이 5cm에 불과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높은 담장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평화를 위한 노력이 누적되었을 때 담장을 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19년 6월 30일 미국 대통령이 비무장 상태로 군사분계선을 걸어 넘어가 북한 땅을 밟았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판문점이 비무장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판문점은 애초부터 비무장 구역이었지만 서로 간의 대결과 사건이 누적되면서 병사들은 무기를 착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남북 정상선언과 그에 따른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판문점은 원래대로 비무장 구역이 되었고 어느 누구도 무기를 갖고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비무장 상태로 북한 땅을 밟을 수 있었던 것은 단회적 사건이라기보다는 누적된 노력의 결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7월 18일 미군 이등병 트러비스 킹이 견학 중 월북한 사건 이후 판문점 방문 프로그램은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평화의 진전은 이 분단벨트를 넘어서 왕래하는 사람의 숫자로 상징될 수 있습니다. 2008년에는 18만 6,443명의 남한 사람이 북한을 방문했지만 2021년과 2022년에는 0명이 되었고 그 이후 정부는 통계 발표를 멈췄습니다. 2015년 개성공단에서는 북한 노동자 54,998명과 남한 관리자 820명이 125개의 기업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2월 10일 남한 정부의 전면 중단 조치에 따라 기업과 노동자는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남북 출입사무소는 개성공단을 비롯하여 남북 간 사람과 물자가 왕래하도록 하는 경계였고 지난 11년간 하루 평균 800여 명의 사람과 물자가 통과했습니다. 2023년에 그 기능이 정지됐지만 철도와 도로 통행을 위한 시설을 그대로 유지한 채 박물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입사무소는 동쪽에 하나 더 있었습니다. 남북한은 전후 72년째 적대적 관계이지만 두 곳의 출입사무소를 통해 연인원 300만 명 이상, 각종 산업, 물자, 전력, 상수도와 함께 왕래했습니다. 전쟁은 적대와 단절을 불러왔지만 평화는 화해와 만남을 가져왔습니다. 분단 이전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마을이 있었지만 현재 서부 지역 민통선 내부에는 3개의 마을만 존재합니다. 유엔군 사령부가 관할하는 대성동 마을은 군사분계선 넘어 기정동과 한쌍으로 정전협정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서로의 적대 행위를 막기 위해 민간인 마을을 설치한 것입니다. 한반도의 남쪽과 북쪽의 가교 도시들은 왕래가 끊어지자 더 이상 개발되지 못했고 민통선 내부는 가장 가난한 땅이 되었습니다. 남북한 간에는 자존심 대결도 있었는데
그로 인해 매우 가난한 동네에 매우 비싼 집이 들어서기도 했습니다. 이 역시 분단이 만들어낸 풍경입니다. 민통선 내부의 통일초는 집과 농토가 필요했던 사람들을 모집해서 구성한 시범 마을입니다. 통일초는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1972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구성원들은 이 지역에서 퇴역한 군인들과 실향민 가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정부는 모든 가정에 토지와 주택, 창고, 농기계를 제공해서 잘 사는 농촌 마을이자 안보의식이 투철한 마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의 눈에 띄는 마을이기도 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지뢰와 군사적 긴장을 견디며 자립하려 노력했고 한 세대를 지내며 자기들만의 풍속과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일하면서 싸우자라는 구호 아래 살아온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는 마을 박물관에 남아 있습니다. 또한 통일촌 교회는 한국교회의 북한 선교 열망을 보여주는 비석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통일촌 마을 식당에서 주민들이 서빙하는 음식을 먹고 박물관과 교회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임진각은 한국전쟁과 그 이후 남북 간 대립으로 인한 비극이 그대로 남아있는 대한민국 대표 평화 관광지입니다. 분단과 전쟁의 아픈 흔적을 살펴보면서 평화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곳이죠. 14만 평의 대규모 부지에는 다양한 전쟁 유물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전시관, 평화누리, 평화곤돌라, 6.25 전쟁 납북자 기념관, 어린이 놀이시설 등이 있습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내외국인이 이곳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임진각은 휴전선 북쪽에 고향을 가진 실향민들이 떠나온 땅을 가장 가까이 가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임진각에는 망배단이 있는데 망배단은 매년 설날과 추석 때 혹은 가족이 보고 싶을 때 고향과 조금이라도 가까운 이곳에서 이북에 계신 부모, 조부모에게 배례하는 장소입니다. 소식이 끊겨 생사도 불명확한 가족을 애타게 찾는 이산가족의 아픔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망배단 옆 망향의 노래비에는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노래 가사가 적혀 있습니다. 이 곡은 1983년 정전협정 30주년 기념 KBS 특별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라는 TV 프로그램의 배경음악이 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산가족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으로 인한 남북 분단으로 발생해 약 1천만 명에 이릅니다. 이산가족 찾기 방송을 통해 총 10만 952건의 이산가족이 신청하고 5만 3,536건이 방송에 소개되어 1만 189건의 이산가족이 상봉하였습니다. 이산가족의 아픔과 평화의 메시지가 담긴 이 방송 기록물은 2015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또한 임진각에는 남북 분단 전 한반도 북쪽 끝 신의주까지 달리던 기차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관차는 1,020여 개의 총탄을 맞은 몸으로 DMZ에 54년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녹슬어가던 장단역 증기기관차가 2004년에 임진각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1950년에 이 열차를 운행했던 기관사 한준기 씨는 열차가 옮겨지는 것을 보았고 2007년 그 철길로 북한의 개성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기관차의 총탄 구멍은 미군이 이 기관차를 적이 쓸 수 없도록 하기 위해 폭격해서 생긴 것인데 전시 설명에는 빠져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집과 무덤은 햇볕이 잘 드는 남쪽을 향합니다. 그러나 파주 지역에는 북쪽을 바라보도록 조성된 두 곳의 묘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향인 북한을 떠나온 이산가족의 묘원이고 다른 하나는 6.25 전쟁에서 적이었던 북한군과 중국군의 무덤입니다. 대한민국은 적이자 형제인 북한군 유해의 극히 일부를 묻어주면서 그들의 고향 방향을 배려했고 실향민들은 죽어서라도 고향 방향을 바라보기 원했던 것입니다. 전쟁과 분단은 그 당사자의 죽음 이후에도 회한과 아픔을 남기고 있습니다. 도라산 전망대는 북한을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육안으로 남측의 대성동 마을, 북측의 기정동 마을이 보이고 두 마을이 경쟁하는 높은 깃대에 꽂힌 태극기와 인공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주민들이 이해관계를 같이 했던 개성공단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에 위치한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이산가족의 한을 달래주고 통일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1992년 건립되었습니다. 분단의 현장에서 통일의 꿈을 키우는 장소입니다.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이번 여행에서 북한의 마을과 사람들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도 합니다.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서 서해로 흘러가는 광활한 풍경 건너편에 북한의 임한리 마을의 삶이 펼쳐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이 가장 먼저 방문하게 되는 오두산 전망대 1층에서는 기획 전시실과 상설 전시실이 있습니다. 저희가 방문했던 2024년 5월 15일에는 선을 넘어온 이야기라는 주제의 기획 전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닿을 수 없는 북한에서 고향과 가족을 두고 온 탈북민들의 다양한 작품 세계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절망과 두려움을 딛고 국경과 사선을 넘어 대한민국에 도착한 북한 이탈 주민은 현재 3만 명이 넘습니다. 기획 전시실을 지나 상설 전시실에는 분단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통일의 미래를 제시하는 전시물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열차 모양에 들어가 기념 촬영을 할 수 있고 평화와 통일 염원을 전통 등에 담아 미디어 월을 통해 하늘로 날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갈 수 없는 북한을 가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영상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오두산 전망대 2층으로 올라가면 그리운 내 고향이라는 제목으로 벽면을 빼곡히 메운 5천여 점의 그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들은 북한이 고향인 실향민들이 직접 그린 그림과 글을 모아 제작한 벽화입니다. 그림 한 점 한 점마다 갈 수 없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습니다. 3층 전망실은 강 건너로 북한 지역을 보며 북한 지역의 지형, 주요 시설, 주민 생활에 대한 설명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3층과 4층 사이에 있는 야외 전망대에서는 한강과 임진강, 북한의 관산반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망원경을 이용하면 북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모습까지도 발견됩니다. 산 너머에 있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 언젠가는 만나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남북한 간의 적대적 분단과 그로 인한 사람들의 아픔이 이 분단선과 함께 사라지기를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한국의 DMZ를 방문하는 분들이 우리와 같은 평화의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평화를 위한 기도와 예배가 될 것입니다.